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장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배울 프로그램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풀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은 이 자기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냐면, 먼저 자기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면 뭐 소프트웨어과, 그리고 학년은 1학년, 입학년도 13학번, 그리고 이름은 고길동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출력에서 나는 소프트웨어학과 1학년 13학번 고길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줘서 문장으로 자기소개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프로그램의 구조를 배울 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코드를 먼저 보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했던 그 프로그램을 코드로, 소스 코드로 짰을 때 있는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생각해서 먼저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맨 위에는 include하고 standard io.h, 즉 이건 뭐냐면 내가 짜놓지는 않았지만 남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짜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내가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예를 들면 printf라든지 scanf와 같은 이런 함수들을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형태로 누가 정의를 해놨는지 정보를 주는 그런 파일을 하나 같이 소스 코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printf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하세요라든지 어떤 학과라든지 이런 문자열을 우리가 보통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스트링을 주면 화면에 이렇게 이 문자열을 출력해 주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런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이 헤더 파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정의된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를 시켜줘야지 컴파일러가 이거를 기계 언어로 바꿀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include 헤더 파일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프로그램을 짤 때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항상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가장 처음에 실행되는 곳이 이 메인 함수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메인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실행이 안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제 글씨가 있는데, 보시면 맨 밑에 우리가 정보를 입력받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코드가 있고, 위에는 정보를 입력받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입력받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예, 먼저 printf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다가 이 스트링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화면에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과라고 땡땡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용자가 뭐라고 칠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학과 아니면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이렇게 치면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값을 내가 어딘가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 함수는 우리가 scanf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받아서 요 depth라는 프로그램에서 보통 이제 영문자로 변수 이름을 많이 짓는데, 이 depth라는 것은 사실 디파트먼트가 어떤 부서, 이런 과, 이런 그걸 나타내는 영어 단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줄여서 depth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 depth라는 공간에다가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저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depth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 그러죠. 변수. 변수는 뭐냐? 변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에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인 메모리에 어떤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해서 어, 그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뭔가 결과값을 저장하기도 하는 그런 메모리의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어떤 한 부분을 내가 학과라는 문자열을 어, 저장해 놓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그 공간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아, 뎁트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입력받은 것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학년을 또 화면을 출력해주고 또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저장해서 이번에는 그레이드라는 또 어딘가에 학년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하나 생겼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이름을 그레이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드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공간에다가 학년을 저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학연도도 이어라는 그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다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름은 또 name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내가 입력받은 값들을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 이 예제를 주었을 때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그 저장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수값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 정수값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커서 뭐 32,756 뭐 이런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메모리 공간에 얼마큼을 잡아놔야 되는지 또는 어떤 문자 딱 단순히 한 문자 A, B, C 뭐 이렇게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이 그보다 좀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그 저장할 공간을 뭐 크게 잡을지 적게 잡을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 공간에 어떠한 것들을 저장할지를 앞에다 써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 grade year 하면 이건 인티저, 그래서 정수값이죠. 정수값을 저장할 공간이 두 개가 필요해. 아, 내가 그 공간 이름을 하나는 그레이드, 학년, 그리고 이어, 입학연도 이렇게 저장하는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되냐면 내가 입학한 학과 이름을 저장해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문자, 캐릭터가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한 20개 정도면 되겠구나. 그죠? 20개 넘어가려면 되게 힘들겠죠. 과 이름이 막 20글자 넘어가려면. 그래서 한 과 이름 설명할 때는 한 20글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자의 배열 형태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20칸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내가 입력한 과 이름이 슥슥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료형이 저장할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고 그 저장할 데이터를 이제 그 포맷에 맞게 읽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캔F나 프린트F는 퍼센트라는 걸 쓰죠. 요 퍼센트하고 이렇게 문자가 하나 나와 있는 요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네가 지금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문자열을 받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정수를 네가 읽어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유식한 말로는 포매팅이라고 하죠. 포맷.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매팅을 하기 위한 이런 그 문자를 주는데 %s 하면 스캔F한테 너는 지금 문자열을 받아서 여기 뎁트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고 %d 하면 이게 디짓이라는 거죠. 아니야. 디짓이 아니라 데시말일 거예요. 데시말이라는 건
이게 십진수, 그죠? 십진수로 정수 하나를 읽어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넣으라는 거고, 다시 여기 s는 스트링이죠. 스트링이 문자열이니까 문자를 받아서 name이라는 곳에 넣어라, 저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야 될 것은 이 앰퍼샌드예요. 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 scanf라는 함수는 역할이 화면에 누군가 뭔가 입력하면 그 값을 읽어와서 이 변수에다 저장을 할 건데, 변수의 이름을 주면 안 되고 그 위치에 주소값을 줘야 돼요. 즉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하나 만들어, 메모리에 공간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얘는 메모리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게 번지수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저 땅에 다 번지수가 있죠. 번지 뭐 1번지, 2번지, 3번지. 충북대학교 몇 번지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500번지다. 그러면 500번지라고 딱 가리키면 요 충북대학교 공간이 되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그냥 500번지, 500번지 하면은 이게 뭘 나타내는지 직관적으로 안 오니까 뭐라고 붙였냐면 충북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변수명도 충북대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변수명이 가리키는 공간에 실제 물리적인 주소값이 있어요. 근데 스캔F는 그 주소값을 줘야지만 얘가 거기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충북대학교 같은 건 모르겠고 몇 번진지를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는 이 그레이드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에 주소값을 줘야 되는데, 요 변수의 주소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앰퍼샌드예요. 그래서 입학연도는 그레이드의 변수의 주소값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어의 주소값에는 다시 그죠, 여기 입학연도 저장해라,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뎁트하고 네임은 앰퍼샌드를 안 붙였을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면, 이렇게 배열이 있는 경우에는 요 변수 자체가 실제로 그냥 이 자체가 주소값을 나타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배열이 있을 때는 요 이름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려나?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이 뎁트 20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 20짜리 칸을 20칸짜리를 하나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잡고, 그 공간을 가리키는 공간이 변수가 하나 사실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 안에는 이 공간의 시작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변수를 딱 써주면 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오겠죠. 그 값이 실제로는 요 20개짜리 칸을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일 때는 앰퍼센드를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쓰고, 변수일 때는 그 안에는 실제 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 변수의 이름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의 주소값을 가져오는 이 앰퍼센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어려운가요? 나중에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럼 출력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포맷을 맞춰줘야 돼요. 자, 프린트F에서 출력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쓰는 문자는 그냥 그대로 출력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문자만 쓸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은 변수, 저장을 해놓은 값을 읽어와서 문자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데이터를 읽어와야 할 곳에 이렇게 포매팅을 해주는 문자를 하나씩 끼워 넣어요. 내가 여기에 문자를 쓸 거면 %s를, 내가 여기다 숫자를 쓸 거면 %d를 이렇게 쓰면, 그리고 요 차례 순서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그 차례대로 변수명을 적어주면 얘들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까 봤던 이런 식의 실행이 되는 거죠. 쉽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짤 건데, 프린트F 함수부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프린트F 함수라는 거는 표준 출력 장치, 보통은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준 출력 장치로
뭔가 포맷을 맞춰서 생성한 문자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보통은 이제 스탠다드 아웃이 화면 모니터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글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고, 이 printf 함수는 내가 안 짰죠. 라이브러리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는 헤더 파일. 이거는 스탠다드 IO. 그러니까 뭐 뭔가 스탠다드 인 아웃으로 뭔가를 출력해주고 읽어오고 하는 거는 스탠다드 표준 IO 같죠? 그래서 스탠다드 IO.h에 가보면 그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printf 함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포매팅이 된 문자열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뭔가 여기에 해당하는 그 변수들,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printf에 뭐 %fs라든지 %t를 어떤 거를 언제 써야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포매팅 관련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형 그냥 딱 문자 하나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c 그리고 정수형은 데시말 %t 그다음에 플로트 실수형 변수는 플로트 f 그 다음에 문자열 출력할 때는 %s 그리고 이건 뉴라인이죠. 요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키보드에서 보면은 원 표시 있는 거 있죠. 코리안 원 표시할 때 앞에 쓰는 그 더블 같이 생긴 그게 역슬래시고 역슬래시 뒤에다가 n이라고 써주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new line 즉 줄바꿈을 하라는 뜻으로 인식을 해요. 요 사실 역슬래시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역슬래시라는 문자를 줬는데 걔를 걔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내가 뒤에다가 너한테 뭔가 신호를 보낼 건데 그 신호를 맞게 해석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슬래시 뒤에 나와 있는 문자는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코드가 있잖아. 그거대로 해석을 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바꿈을 할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 n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는 표준 입력 장치, 그죠? 스탠다드 인에서 보통은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뭔가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헤더 파일로 스탠다드 io.h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정수형을 읽어올 때는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이고 문자를 읽어서 어떤 문자에 배열을 넣을 때는 배열의 이름만 써줘도 이게 주소값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네,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스캔F에서도 내가 만약에 문자형 하나를 읽어와서 여기다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c를 쓰면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거에 이제 복습인데 변수라는 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인티저 타입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nu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보통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정도 할당이 되죠. 우리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컴퓨터에서는 비트, 바이트, 그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비트라는 거는 0과 1, 즉 1비트.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한 비트짜리죠. 그래서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컴퓨터에서 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태가 다른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어떤 구조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열을 가하면 이 구조체가 뭐 삼각형이 됐다가 식히면 다시 뭐 사각형이 된다. 그러면 내가 삼각형이면 내가 0을 나타내는 거고 사각형이면 1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8비트, 8개가 생기면 8비트가 돼서 한 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쫙 많으면 그죠? 기가바이트도 되고 테라바이트도 되고 그렇게 저장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저장 공간에 한 공간을 잡아서 우리가 변수라고 변수명을 붙이는데 그 이제 공간을 잡을 때 이 공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인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한 칸만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뭐 네 칸을 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인구의 이름을 다 저장할 그런 공간이 필요해.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 나이만 딱 저장할 거야. 그러면 그냥 정수값.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봐야 100살 안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살을 최대 100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인티저 뭐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그 선언한 그 종류에 따라서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또 잘 짓는 게 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 변수명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아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 이름 지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를 저장할 거다. 그러면 그 변수명을 뭐로 하는 게 좋겠어요? age라고 하는 게 좋겠죠. age.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겠다. 그럼 뭐, tel 언더바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명을 지을 때 어떻게 이제 지을 수 있느냐? 여기 규칙이 있죠.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영문자와 숫자는 늘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특수 기호, 뭔가 띄어쓰기를 하고 싶거나 이렇게 할 때 띄어쓰기 같은 건 허용이 안 되니까 이 언더바라고 밑줄이라고 하는데 언더바를 조합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글자는 숫자면 안 되고 그리고 원래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printf라든지 이런 거 변수명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하고도 마찬가지 얘기고. 그래서 옳고 나쁜 것들의 예가 나왔어요. 첫 번째 거는 캐릭터, 문자형을 저장할 변수 2개 이렇게 컴마로 해서 동시에 선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거를 사용할 거야 라고 먼저 이렇게 적어주는 거 우리가 보통 선언한다고 얘기를 해요. 디클레어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인티저 그래도 뭐 멀쩡하죠. 그 다음에 플로트하고 첫 시작을 언더바로 해도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 int 4 이건 안 되죠. 우리 for를 쓸 때 for를 쓰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컴파일러가 얘가 지금 for를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겠다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원래 알고 있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3M 첫 번째 문자가 숫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소문자 3M이라고 쓴 것과 대문자 T, 그다음에 뒤에 M이라고 쓴 거는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을 잡고 다른 이름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시 배열. 배열이라는 건 아까 문자 열 봤죠? 또는 이제 배열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인데 이 배열이라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그런 자료형을 여러 개를 저장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인데 말이야. 학생들이 40명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이름을 쭉 저장해 놓고 싶어요. 또는 뭐 성적을 쭉 저장해 놓고 싶어요. 그러면 성적을 저장하고 싶으면 인티저하고 스코어하고 40개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면 내가 0번부터 39번, 뭐 40번 그죠? 40명의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배열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을 접근할 때는 이 배열 안에 그 브리켓 안에 숫자를 써주면 그 40칸 중에 몇 번째 칸인지를 나타내는데 보통 우리가 1번부터 안 나타내고 0부터 나타내죠. 배열은. 그래서 40칸이면 0부터 39까지. 이게 헷갈리면 1부터 시작하면은 40개면 40이잖아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0부터 39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보통 초보자들이 이 배열의 시작이 0부터라는 거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짜다 보면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이거 많이 해봐야지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고 문자형 상수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자를 나타낼 때는 보통 작은 따옴표 하나만 쓰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면 이게 한 문자든 두 문자든 간에 문자 열처럼 취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도 부르는데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의 끝을 넓은 문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공대생들이 농담할 때 야, 나 지금 널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널 문자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좀 빠졌는데 역슬래시 0으로 표현해요. 역슬래시 0. 아까 역슬래시 하면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했죠. 내가 0을 주는데 그 0이 그냥 0이 아니라 널 상태를
표현하는 경이다 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널이라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또 사용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C 언어, 그죠? 컴퓨터가 뭔가 문자를 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헬로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쭉 있다가 이 문자 열이 즉 단어가 어디서 끝나는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자의 끝을 알려주기 위한 문자로도 이 널 문자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하고 이게 그냥 문자의 끝이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뒤에 한 칸이 더 있어서 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슬래시 0이. 그래서 가끔 이제 문자열 처리를 할 때, 이 문자열을 읽어서 그 문자열의 개수를 센다든가 할 때 어떻게 읽으냐면 널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널 문자를 만났다. 그러면 문자열 끝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카운트를 뭐 내보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처리할 때 맨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거를 사용할 일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첫 번째, 스탠다드 io.h라는 헤더 파일을 삭제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라인 12에서 스캔F였을 거예요. 스캔F에서 그레이드를 할 때 왜 앰퍼센드를 붙이지? 왜? 스캔F는 뭘 받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에 뭐뭐뭐 영어로 어드레스, 그죠? 한국말로 주소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라인 10의 그레이드 앞에는 왜 %가 없는가? 라인 10의 제가 잘못 문제를 냈는데 그레이드가 아니라 뎁트 앞에는 왜 없는가? 왜 없을까요? 수업 시간에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해보기. 지금 자기소개 실습에서는 나는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땡땡땡땡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여기에 혈액형 정보까지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문자할 때 혈액형 땡형인 그죠? 홍길동입니다. 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다음 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코딩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면 더 많은 코딩을 수업 시간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